그러니까 예비고 학부모님들한테 이건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무심하세요. 부모님이 벌써 막 3년치 라인 다 짜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0분 중에 그런 분은 한 분이 될까 말까고요. 어느 정도 고교학점제 이런 거더라고요 라는 게 한 2분 정도, 나머지 한 7분 정도는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준비한 거는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이제 2028학년 아이들이겠죠. 예비고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3월달이 넘어가야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되는 건데, 현재 예비고 아이들 2028학년 고교학점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전공학업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전공학업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정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전공학업에 대한 중요성인데, 보세요.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학생 선택에 대한 부분, 쉽게 말해서 맞춤형 학업이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하더라도 공통과목을 통해서 학교에서 던져주는 게 생각보다 좀 많아요. 대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던져준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학교에서 학점을 우리가 신청하듯이 이제 고등학교 2028학년 아이들은 내가 배우고자 하는 거를 다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학생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 목적 취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자율적 선택을 줬다라는 건 그 자율적 선택 안에서 평가가 있다라는 거고, 이 자율적 선택 안에서 학생의 책임 여부가 있어요. 이제는요, 진로 선택 과목 저거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선택 과목 합니다. 근데 그 선택 과목보다 고교학점제 아이들이 선택의 과목이 훨씬 확대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우리 현역 아이들도요, 이거 선택 과목 할 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도움을 되게 많이 받으려고 해요. 뭐 이제 학원이나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 뭔가 선택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수동적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솔직히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대학생들이야 이제 머리 컸고 성인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 특히 되게 수동적으로 받아먹던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미래와 학업에 대한 부분을 선택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될 과목이 엄청 많아졌고, 공통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의 융합 선택 과목까지 골고루 잘 포진을 해야 되는데, 그 포진을 할 때는 전공학업이라는 부분을 잘 따져야 돼요. 자, 그러면 전공학업을 잘 따지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3월 달이 됐을 때요,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 있죠. 이 학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제가 학생들, 예비고 아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아직도 학과를 정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몰라요.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정보력이 형편없더라는 거죠. 입시는 이제 정보 싸움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정보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력이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대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선발을 할 때요, 요게 누구 거냐면 서울대학교 겁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028학년의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겠습니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거든요. 이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은요, 벌써 2년 전부터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할 때 중요한 체크사항으로 평가 요소 안에 집어넣고 갔었어요. 대학교는요, 하루아침에 절대 평가 요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2, 3년부터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과 평가 라인을 다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학업이라는 건 갑자기 나타난 말이 아니에요. 2, 3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전공학업이라는 부분을 대학교에서 말해줬거든요. 자, 서울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선발을 할 때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 보세요. 별표. 고교 학업에 있어서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기초 소양이 있죠. 이거를 연계시켜서 평가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대 오는 아이가 기하나 물리를 안 했다? 이거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요. 과목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공대 가는 아이가 미적과 기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적 2와 기하 2가 있고요. 고급자 들어가는 과목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깔려 들어갔습니다. 걷다가 막 역학에너지, 물질대사 막 이해 가십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대학교에 왔을 때 그 학과에서 기초 소양을 하는 데 있어서 연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선택한 과목과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반드시 위계 라인을 맞춰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물 1이 없는 아이가 물 2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위계에 따른 깊이 있는 과목 이수를 보겠대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편제를 어떻게 짜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샘플은 좀 좋습니다. 근데 이 샘플은 진짜 그냥 기본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만약 재료공학과를 갈 거예요. 그랬을 때 미적 2와 기하를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 권장 과목이에요. 핵심이래요. 이거 안 하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 공대로 오는 아이가 미적 2를 안 했다고?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권장 과목 안에 역학에너지, 전자기 양자, 물질에너지 다 공대에 관련된 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물2도 있어야 된다는 소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아래쪽에 조선해양공학과는 물리와 미적 2 기하를 다 해야 된답니다. 아, 조선해양 갈래도 기하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확률 통계를 하면 좋다는데 여기 안에 이 확률 통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 이 권장 과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조선해양공학과는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과목을 보는지 한번 에두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보시면은 에두비 바로가기를 한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조선해양공학과입니다. 그죠? 조선해양공학과. 그리고 요 옆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옆에 보시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있고요. 고교학점제 위에 보시면 고교학점제 진로 과목 있죠.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고교학점제 아이가 조선해양공학과를 갈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나올 건데요. 첫 번째 일반 선택 과목은 화법과 언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대수와 미적분 부분이 들어간다.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 아까 물리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명지구과학, 그러니까 물화생지 다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두 번째, 아까 진로 선택 과목 안에 기하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적2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권장 핵심 과목이었다는 거고, 한국지리탐구나 전자기양자, 물질에너지. 아까 저 전자기양자나 물질에너지 있죠. 그게 그 옆에 나와 있는 진로 과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장 과목 안에. 이해가시죠?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인들. 그래서 수학과제나 사회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융합과학, 창의공학 설계 이런 과목들이 다 선택 과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이 원하는 학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로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적은 어떤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세부 능력의 어떤 수행평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이 다 평가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도대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자율이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공통으로 들어야 될 과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싫어도 어쩔 수 없었잖아 라는 게 있지만 이제 고교학점제부터는 100% 우리 아이가 그냥 선택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학생의 어떤 흥미, 그걸 통한 어떤 열정과 호기심을 탐색할 수 있겠죠. 누가? 대학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 라인을 하는데 요 안에 아까 말했지만 이수한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도 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학교가 해주긴 하겠지만 부족할 수 있어요. 학생들마다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시점에 그냥 했나봐 라고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학생에 대한 단계적 발전성이 있는 어떤 활동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가진 능력과 재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자율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 뭘 보겠다는 걸까요? 이제 성적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이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과 연관성이 있게끔 평가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학생이 진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세요. 선택 과목 안에 자신이 흥미가 있다라는 건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색깔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학과가 아니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는요. 최소한의 계열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과 갈 건지 이과 갈 건지 그것도 아직 못 정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최소한 우리 아이가 뭐 재료공학과나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걸 못 정하더라도 나는 공학이야, 공대는 갈 거야 라는 건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1학년 때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선택 과목을 할 때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를 할 때는 적성 기반을 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컨설턴트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건 잘 모르겠고요. 진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적성에 대한 학업을 본다라면 저는 무조건 수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공대 가는 아이들 상위권 대학 갈 때는요. 수학 진짜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학이 지금까지는 솔직히 미적 2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급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안 깔아주면 못했단 말이에요. 심화 수학이나 이런 걸.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위계만 잘 맞추면.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는 솔직히 자연계 가는 아이와 인문계 가는 아이를 어떻게 나눠요? 당연히 적성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수학이라는 이 과목의 능력이 문과와 이과가 나눠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인문계는요, 생각보다 위계에 대한 질서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지만 자연계는 위계 질서가 되게 복잡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학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서 3년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막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고교학점제는. 우리 아이가 1학년이 되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정도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성된 걸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라인을 어떻게 위계를 맞춰서 스토리를 짤 건지를 3년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총 192학점을 해야지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학점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하나요? 보충 수업이라는 걸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졸업은 시켜줘요. 무조건 시켜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정성평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표가 생겼으면 단기적인 목표라는 거는 내가 학교에서 1년짜리 프로젝트를 뭘 할 건지, 장기적 목적이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떻게 연결고리를 짤 건지, 아니면은 연구 주제에 대한 부분을 3년짜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로 설계, 학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교 학점제의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예비고 학부모님들한테 이건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무심하세요. 그러니까 아닌 분들도 많아요. 벌써 막
타이트하게 계획 세우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할 때 보면은 부모님이 벌써 막 3년치 라인 다 짜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0분 중에 그런 분은 한 분이 될까 말까고요. 어느 정도 고교학점제 이런 거더라고요 라는 게 한 2분 정도, 나머지 한 7분 정도는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용감하신데요 라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제가 이거 입시 막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고교학점제는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아이들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도 잘 못해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도요 학생부 종합전형 제대로 준비한 아이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분석해보면 이런 게 있고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고교학점제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전공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이제 3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오늘 2월 8일이잖아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안에 우리 아이가 최소한의 계열은 찾아놔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활동하면서 찾을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을 맞춰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최소한의 학과가 아니더라도 문과인지 이과인지는 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열 라인을 어느 정도로 구성할 건지, 순수 자연과학으로 갈 건지, 그리고 의대 라인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의대를 가져가더라도 의대만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성적이 1.0이 나온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의대는요 1.0은 당연한 거고요. 1.0이 의치한 약수뿐만 아니라 스카이 서성원까지 다 1.0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1.0 가가지고는 의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부터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찾지 말고 질문하세요.